네, 보겠습니다. 오늘 좀 강세 업종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아무래도 계속해서 최근에 이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요. 다시 작년에 코로나19 발발했을 때 움직였던 종목들 있잖아요. 언택트 관련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요즘에 좀 다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먼저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뭐 지금 난립니다 지금. 뭐 랩주노믹스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죠. 그 진단 관련주라든가 제약 관련주. 근데 이 참 이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이 희비가 많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잘 잡으면 너무 잘 가거든요, 솔직히. 너무 잘 가잖아요. 어떤 거는 막 겁나게 나와요. 뭐 이렇게 진행하다가 뭐가 잘 안 됐다고 해서 겁나게 나와요. 거기서 막 혼란스러움이 올 거예요. 아마 그걸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은 하시더라도 조금 사고 도전을 하시는데 손절가 밑으로 깨지면 바로 손절 치는 거죠. 지금은, 자,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 아침 방송을 하는데 우리 한 구독자님이 이제 시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즌 얘기했더니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제가 얘기하자마자 샀죠. 그랬더니 유유 이러시면서 예, 유유 이러면서 샀다고 역시 나는 안 돼 막 그러잖아요. 마이너스 한 2% 이렇게 빠졌었잖아요. 어느 분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돌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거 좀 보고 사지 또 면박을 좀 드리면서 그래도 막 갖고 있어 괜찮아요. 갖고 있어 했더니 오늘 어떻게 됐어요? 운 좋게 플러스 5%까지 올라갔어요. 시젠이. 그때 설마 안 파신 건 아니시겠죠? 그때도 보고 있었다고. 마이너스 2%에서 유효하신 분이 플러스 5%에서 안 파셨어요. 혹시 그죠? 예, 아침에 이제 그거 조금 좀 그러셨던 분들은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래서 음, 하여튼 다행이다 싶었어요. 뭐 당일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부담스러운 건데. 네, 어쨌건 그렇습니다. 시장이 대단히 이렇게 여러 종류고 이 시제는요 더 갈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시젠이 그 유전자 분석 기관으로 더 해석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단순하게 진단 키트 하나만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 움직임이 있었고요. 마켓컬리 관련된 종목, 쿠팡 마켓컬리 관련된 종목이 움직였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조짐에서 배송 물량이 증가가 되죠. 그래서 마켓컬리가 5일에서 7일 주문 건수가 전주 대비 5%. 우리 아파트에 이 지금 쿠팡이라든가 마켓컬리에서 배달하시는 분들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참 대단하세요. 체력도 대단하시고, 그런 분들 인사도 좀 하고, 격려도 좀 해주시고, 하대하지 마시고, 제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이니까. 어쨌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물건을 주문하고 배송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19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 지금 이러한 배송과 관련된 기업들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상승 종목 수를 보면은 오늘 다날이라든가 갤럭시아 머니터리 이런 것들, KCTC 이런 종목들이 오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갤럭시아 머니터리 이거를 좀 많이 좀 좋아라 하는 편이에요. 자, 야놀자 관련주도 움직였어요. 소프트뱅크 회장이 비전펀드 야놀자 1조 투자 확정을 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도 올랐는데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내용이 나와서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으실 텐데요. 물론 이제 스캘핑 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확하게 움직이면 내용 상관없이 먼저 따라가고 막 베팅을 하는 거죠. 그죠? 베팅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오늘의 스토리가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오늘 좀 심플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좀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디테일한 것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역대 최대치 경신 및 정부 서울 거리두기 4단계 검토 소식에 코로나19 진단, 치료제, 백신 개발, 그 음압 병실이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음압 구급차. 서울 사람이라서 발음이 잘 안 돼. 코로나19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지금 하단에 보시면 기존에 전혀 안 움직였던 종목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 걸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인데, 저는 좀 따라간다 하더라도 조금만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진행을 좀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지만은 실적 발표 시즌에 본격적으로 접어들게 되면은 수익이 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손실이 나는 경우가 더 많더라 이거죠. 도전을 해서.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 셀루메드가 아이진과 메신저 RNA 기반 코로나19 백신 공동개발 본계약 체결 소식에 관련 테마들이 상승했고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 또 일부 또 전자결제 관련된 백신 여권, 크래프트 관련된 주들이 좀 상승했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리스크 요인들도 있어요. 보면은 이제 현대위아가 하청 근로자 직고용 판결 및 현대차 파업 리스크 부각 등의 자동차 대표주가 하락했습니다. 이 시국에 지금 파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안타깝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전일 큰 폭으로 상승했던 제지, 골판지, 교육 온라인, 재택근무 테마는 다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어제 올랐던 게 오늘 하락하고요. 며칠 전에 하락했던 게 상승을 하고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럴 때 대응이 잘 안 돼요. 대응이 잘 안 됩니다. 대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결론 지어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뭐 저의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좀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죠? 예, 맞습니다. 지금 마켓컬리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잘 안 나고 쿠팡도 영업이익이 안 나잖아요. 최근에 쿠팡 사건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긴 합니다. 네. 자, 하락한 걸 말씀드릴게요. 참, 그래도 엊그제 보복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에서 올라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환호성을 외쳤습니다만은, 역시 갈 길은 뭔가 봐요. 네. 갈 길은 뭔가 봅니다. 자, 제가 한번 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이 조금 척구병본에서, 제대로 주가 형성이 안 되면은, 손절을 해도 큰 로스는 없었던 거죠. 사실은, 그죠? 예, 그래서, 항공, 저가항공사, 여행, 면세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275명, 팬데믹 이후 최대 소식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4차 유행, 3차를 넘어서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545명, 경기도 388명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모습. 지금 상당히 난리가 났어요. 관련해서 제주항공, AK홀딩스, 티웨이홀딩스, 진에어 등 항공저가항공사 모두 투어, 노란풍선 등 JTC, 글로벌 텍스프리, 면세점, 쇼박스, J컨텐트리, CJCTV 영화테마 하락했습니다. 이 와중에요, 제주항공이요, 전일 장 마감 후 80%의 감자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준일이 2021년 8월 30일이고요. 80% 감자 결정하고요. 2천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후 실권조 일반 공모 방식 유상증자 추진한다고 합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이게 어떤 양상인가요? 삼성중공업과 똑같은 거 아닌가요? 무슨 말이에요? 80% 감자를 한다는 것은 부채도 감소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죠?
자본이 감소하는 거니까 주가의 변동성이 이 부분을 고스란히 반영을 해. 주가 하락하면은 주주가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데 주가가 많이 안 빠졌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다시 자금을 동원하게 되면 자본이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회사는 건재하게 되겠죠. 이런 부분에 동참을 하고 협조를 해준 주주들을 위해서 회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죠? 성장을 시켜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는 거죠. 요즘에요, 시장에서 이렇게 급락이 났어요. 그러니까 제주항공은 갖고 있으신 분이 없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큰 대형주 이외에는 가져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고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다 팔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27,000원 전후에서 지금도 들고 있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제주 감자 머리 쏙쏙 들어와요. 회사를 매각하지. 유상까지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손절해야 할까요? 지금 상태에서는요, 유상을 받으시는 게 맞아요. 주가가 많이 계속 빠져버렸잖아요. 29,000원에서 23,000원. 그리고 감자 결정이라고 전일에 이미 오픈됐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더 많은 하락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회사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감자를 하고 유상증자를 하는 거니까 어차피 물려 있으면은 주식을 싸게 줄 거니까요. 주식을 받아야 되겠죠. 이미 손해를 많이 보고 반영을 다 시켰잖아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단가를 맞추고요. 이 경우는 시간을 아주 길게 두고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미래에 평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진행해서 결국 플러스를 시켜야 돼요. 회사가 엉망만 아니면은 가능해요. 사실 주식 투자에서 버린 것만큼 좋은 건 없어요. 예, 너무 그러니까 좋은 트렌드에 대한 좋은 해석도요. 좋을 때 하는 얘기예요. 솔직히 말하면 시장이 좋고 종목이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갈 때 빠져도 들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시장 나쁘면은 무조건 버려야 돼요. 예. 특히 가장 대표 종목 빼놓고는. 안 그러면은 시간을 길게 두고 대응하셔야 손해를 안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예전부터 드리는 게 개인의 투자 성향을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기억나시죠? 예.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추세적으로 포트폴리오로 해서 이렇게 종목을 이렇게 4종목에서 많게는 10종목까지 이론적으로 10종목까지 포트폴리오를 할 건지 아니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성공 투자를 할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라는 거죠. 진에어도 매일 미끄럼 타고 있어요. 신나게 내려가네요. 흰 델타 변이가 나올 줄이야. 길게 들고 가려고요. 좋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기분 좋게 빠진 건 빠진 거고 기분 좋게 해석을 해보죠. 네, 진에어는 LCC예요. 그죠? LCC가 뭐죠? LCC가 뭐냐면은 여객 수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LCC 업체들에 대한 어떤 구조 조정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합해지거나 매각하거나 그런 작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진에어는 반드시 제가 볼 때는 주목되는 시점이 있어요. 반드시.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대응을 해서 손절을 안 치고 진행하는 케이스라고 하면은 추가로 매수해주는 시점을 잡아내셔야 돼요. 그 시점을 잡아내셔도 돼요. 항공산업은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쉽게 망하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진에어는 빠지고 추후에 이제 이렇게 반등 포인트가 나오는 경우에 한번 사주고요. 또 한 번 하죠. 또 한 번 사주고 있어.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장기로 가져간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맞추는 투자 전략 구사를 하시면 돼요. LCC 업체를 통합할 때까지. 어쨌건 좋습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그 기준을 잡아가시는 거 좋아요. 그 다음에, 뭐, 내용은 이제 금호 HT, 이런 종목들도 내용 정리가 되어 있고요. 진원생명과학도 오늘도 좋았습니다. 오늘 근데 제가 눈에 좀 띄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편입을 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왜 편입을 했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목표가 상향 조정도 나왔습니다만은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상회 전망에 의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담았어요. 그래서 지금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3,761억 원으로서 22% 증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86% 증가한 1,505억 원으로 기록해서 시장의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분기 평균 환율이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1공장 가동률이 회복되었고 3공장 가동률 상승과 3공장 반영되는 초기 단계 생산 물량이 이번 분기에는 적을 것으로 추측되어 실적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번 분기 실적 개선 효과가 있다는 거죠. 아울러서 코로나19 관련 CMO 수주 수혜 등 효과가 하반기로 갈수록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이 호전될 걸로 기대한다라는 의견이 나와 줌으로 인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모멘텀을 줬어요. 그래서 편입을 좀 시켰습니다. 이런 어떤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이런 이제 점심가 프로젝트로 만약에 들어가도요. 이런 종목들은 한번 이 실현을 하고 다시 공략을 해서 결국적으로 추세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일 뭐 빠지면 또 뭐 손절해야 되겠지만은 어쨌건 오늘 포착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아까 점심값은 잘 되는데 포트가 잘 안 돼요. 하셨는데 포트를 하시려고 하면은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데 보유하는 종목은 좀 묵직한 종목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묵직한 종목이 그 뭐 어떤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자꾸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삼성바이오는 나스닥에 상장했으면 사실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이 아시아나가 언제 풀릴지는 몰라요. 거래 정지가 언제 풀릴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직 그거 정책적인 측면인데 알 수가 있는 건 아니겠죠. 네. 제가 볼 때는 거래 정지 풀리고요. 예, 어떻게 개선 계획 나오게 되고 거래 정지 풀리고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희생시키면은 상장 프리미엄이 많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채권을 회수를 해야 되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 채권자가 누구예요? 산업은행. 산업은행에 돈을 누가 줬어요? 정부에서 줬잖아요. 정부의 돈 누구 돈이에요? 국민의 돈이잖아요. 세금이잖아요. 상장 프리미엄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어요. 포스코 케미칼이 장기 종목 아닌가요?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포스코 케미칼은 단기 종목이 될 수도 있고 장기 종목도 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남기시는 분은 단기로 해석될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추세 대응해서 추세가 살아있으면은 보유하시는 분들은 장기 종목이 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종목은 항상 추세 대응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중장기를 끌고 가야 될는지 아니면 수익할 건지 이거 고민하지 마세요. 추세 대응을 하세요. 추세 대응. 추세가 깨지면은 파세요. 그리고 종목에 목표가를 맞추려고도 하지 마세요. 자, 이 경우는 20만 5천원까지 올랐잖아요. 저는 너무 아까워. 너무 빨리 팔았어. 밑에서 잘 잡았는데 이쯤에서 팔아버렸다니까. 세상에 너무 바보 같아. 다 놓쳐버렸어. 어쨌건 추세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주식은 우리가 지금 해석을 엄청나게 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것도 상당히 해석이 많이 부족하다고 봐야 되겠죠.
해석이 부족하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증권사의 컨센서스, 목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그거를 상방을 치고 갈 때는 그냥 우리의 영원한 목표가인 추세에 대응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추세 대응. 추세 대응은 뭐예요? 우리끼리 차트의 흐름과 수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수급이 엄청나게 좋아요. 보시는 것처럼 계속 들어오잖아요. 보이시죠?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 차트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과 차트가 살아있으니까 추세가 살아있다. 그러면 깨질 때 매도를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영원한 목표가는 추세 대응이죠.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종목이요 하루에 한 10% 15% 이상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실현을 한번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차익 실현 욕구가 커져서 매도 물량이 나와요. 아시겠죠? 20.7% 수익 중입니다. 춤에서 수익률 줄였어요. 네. 네. 그래서 조금 흔들리면은 비중을 좀 줄여 나가십시오. 린유님. 아시겠죠? 주식 누락자님 40% 수익인데 분할 매도 중입니다. 어쨌건 좋습니다. 수익 내고 파는 건 괜찮아요. 초코병에게는 파느냐 마느냐 분할은 없습니다. 그렇죠. 초코병은 없는 거죠. 초코병은 이제 왜 초코병을 보내겠어요? 추가로 살 건지 말 건지를 고민하면서 하는 거니까. 예, 어쨌건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좋네요. 그죠? 수익은 46% 나고. 우리가 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봤던 종목도 위주로 해서 투자를 잘 하고 계시네요. 현재 우리 지금 아침, 저녁으로 소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느낌을 가진 건데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꾸준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매도를 기존에 했어요. 매도를 했는데, 역시 2분기 실적주가 아니니까 올라오지 못하고 빠지네. 다음 기회로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산 퓨얼셀. 자. 두산 퓨얼셀이 네 지난번에 표시를 했던 자리보다도 위에이죠. 그죠? 오늘 20에선 딱 갭 하락하면서 이거는 바로 매도가 이제 진행이 된 거예요. 며칠 전부터 신호를 좀 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정리를 했고요. 두산 퓨얼셀은 뭐 조금 먹고 나왔어요. 오랫동안 들고 있었는데 역시 실적 시즌이 되니까 실적이 좋지 않게 해석이 되면은 올라가지를 못하네요. 며칠 전에 팔았어요. 저는 한 2-3일 됐어요. 흐름이 좀 아닌 것 같아서. 수급이 보면은 이렇게 좀 깨지는 모습이 연출되고 그런 모습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실적단이 좀 좋지 않게 해석이 된 거죠. 여기 좀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이요 1분기 때 3억인데 2분기 때 마이너스 12요. 근데 주가 흐름이 몇 프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좀 아닌 것 같아. 수급도 조금 약해. 그래서 안 되겠다. 일단은 정리 해서 종가에 정리하는 종목 중에 한 종목으로서 조금 먹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어쨌건 두산 퓨얼셀은 좀 정리를 했는데 다음 기회로 노려보자. 다음에 또 이렇게 실적 발표 시즌 끝나고 또 수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이 실적과 관계없이 다시 또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하반기부터는 두산 퓨얼셀이 좋게 보거든요. 2분기는 좋지 않게 보는 거고요. 뭐 지난해 이제 3분기 수주 공백 영향 때문에 1분기에서 2분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때문이라고 아꼈고 지금 하반기 때부터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좀 유형 성장은 가능하다. 올해 3분기부터
가능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실적이 좋지가 않으니까 목표가도 이렇게 74,000원에서 68,000원 이렇게 하향 조정하는 패턴이 나와졌습니다.